지난 시간에 영해에 대해 배웠습니다. 영해는 그때 여기 노란색 부분이 영해라고 했었고 울릉도 독도 주변 12해리까지도 사실 영해로 지금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영해는 노란색 부분이고 서남해안의 이 빨간 쪽은 내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 나머지 바다들은 누가 관리를 하는가? 그렇다고 이 남는 바다들을 그냥 내두진 않았겠죠. 이 지역을 이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는 바다 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뭐냐면 영해 기선에서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에서부터 우리가 12해리 보통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동해안 대부분은 통상기선, 그 다음에 서남해안 대부분은 직선기선이 영해의 기준이 된 선이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최대 200해리까지의 범위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에요.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에서 영해 제외한 수역이며 만약 영해가 12해리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에서 12 뺀 188해리가 되겠죠. 그러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뭐를 할 수가 있냐면 해수면에서 해저까지 우선 연안국이 먼저 볼게요. 연안국은 강, 바다, 호수와 맞닿아 있는 국가,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 맞닿아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바다에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바다에 있는 천연자원 탐사, 개발, 보존, 어업활동, 환경보호, 인공섬 설치 등과 같은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장하고요. 여기에서는 타국 선박이나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도 가능하다. 무해 통항권 할 때는 군함 같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그 당사국의 안전 질서, 재정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통과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 배타적 경제수역은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까지도 이 위에 상공에 있는 상공까지도 항공기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연안국에서는 어업활동도 가능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댔잖아요. 배 타고 나가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00해리 하다 보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고 일본이랑 한국도 또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해리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냐. 이 겹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는 한중 잠정 조치수역, 일본과는 한일 중간 수역을 지정해가지고 공동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도 쪽이에요. 독도 주변 12해리까지는 우리나라 영해죠. 근데 이 독도 주변이 한일 중간 수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겹치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영해에서 이 한일 중간 수역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관리한다고 했었는데 이 독도는 당연히 독도 주변 12해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독도 주변을 한일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는 겹치는 부분은 한중 잠정 조치 수역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지역 외에도 중국 어선이 불법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다든지 해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문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도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어도는 뭐냐면 우리나라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여기 마라도가 있으면 여기에 이어도가 있어요. 남서쪽에. 수중 암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마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면이 있으면 마라도가 아니에요. 이어도요. 이어도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 아래에 있는 수중 암초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철골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왜 설치를 했냐? 주변 해역의 환경 및 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기지를 설치했고요. 이어도 주변 해역은 지하자원 매력 가능성도 높고 다양한 어류가 서식하는 주요 어장이기 때문에 어장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우리가 아까 배타적 경제수역 배웠죠. 200해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돼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이어도는 우리나라 영토일까요?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 최남단 영토가 어디죠? 마라도라고 했었어요. 마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우리나라 영토 최남단은 끝나는 거예요.
이어도는 뭐야? 수중 암초일 뿐입니다. 여기에 철골구조물을 세웠을 뿐이지 우리나라 영토에는 포함되지 않고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포함되는 수중 암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도 볼게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명해봐라 라고 하면은 사실 설명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역사 무슨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독도가 우리 땅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명해봐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설명할 것 같냐면 지리적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독도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은 울릉도고요.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이 오키섬입니다. 이 위치상으로 보더라도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km, 오키섬까지는 157km, 거리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깝고 날씨가 맑을 때 울릉도에서 독도는 보이지만 오키섬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거리로도 우리 땅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해가 뜨는 곳이라고 했었죠. 지리적 특색을 볼게요. 화산 폭발로 생긴 섬입니다. 신생대 제3기 바닷속 해저에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됐고요. 종상화산이라는 건 뭐냐면 화산의 모양에 따라서 순상화산, 종상화산이 있어요. 순상은 방패순이거든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다, 방패처럼. 얘를 순상화산이라고 하고 경사가 급해서 종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다. 이거를 종상화산이라고 하는데 독도는 종상화산으로서 경사가 좀 급한 편입니다. 그리고 독도는 주변이 동해죠. 그래서 동해, 바다 쪽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화한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위치는 울릉도 동남쪽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이만큼 떨어져 있고 동도와 서도 및 89개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보면은 우리가 보는 독도는 아래처럼 보일 거예요. 동도랑 서도가 우리 눈에 보통 보이는 편이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다 아래에는 이만큼 더 있다는 거. 그리고 인문환경 같은 경우에 주요시설로는 주민 숙소가 있어요. 그리고 등대, 그다음 배 타고 내릴 때 필요한 접안시설, 배가 될 수 있는 경비대 숙소 등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아니고 유인도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설명할 때는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보면 이사부, 지중왕 나오죠. 신라 지중왕 때 이사부가 의상국을 정복한 이후 우리나라 영토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는 어느 도에 해당되어 있냐? 경상북도의 울릉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으로는 꼭 강원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상북도에 속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일본은 그렇게 독도가 본인 땅이라고 우기는 거냐? 바로 독도가 뭔가 실용적으로 좋은 게 많기 때문이겠죠. 동해바다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다, 난류가 올라오고요. 북쪽에서는 추운 곳에서 오는 거이기 때문에 한류, 차가운 바다가 흐르게 되겠죠. 바닷물이 흘러요. 그러면 따뜻한 바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물고기들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잘 서식합니다. 그럼 플랑크톤이 많이 서식하면 어종이 풍부하게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장이 풍부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가치도 있고요. 그리고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얼음처럼 생겼죠. 천연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물질인데 이게 미래 자원으로 꼽히고 있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독도가 본인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영역적 가치, 여러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방금 말했던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을 뭐라고 하냐? 조경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족제한 풍부하고요. 메탄하이드레이트 분포하고 그리고 생태적으로도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해서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해저 화산이다 보니까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또 동해도 일본이 일본해다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동해 같은 경우도 표기 역사를 보면은 삼국사기부터 표기가 돼 있었다. 일본국 성립 시기보다 700년 전부터 사용했다. 그래서 동해 표기의 중요성을 위해서 UN 지명표준화회의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동해 표기 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